네,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제가 어제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 못 올렸는데요. 어제는 좀 제가 일이 있어서 뉴스 브리핑을 찍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하는 그 랜드프로 부동산 TV에 나오는 부티크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상철 교수님, 김윤석 교수님이랑 함께하고 있는 유튜브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제는 초대 손님으로 우리 빠숑 김한결 소장님 모시고 녹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뉴스가 조금 빠져서요. 제가 지금 어제 나온 것과 같이 해서 오늘 지금 뉴스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세종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청 공동 캠퍼스 추진 계획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행복도시 지편리 4-2 생활권 대학 용지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 사업의 향후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지편리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해왔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기업, 연구소가 집적되는 세종 테크밸리와 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캠퍼스, 그리고 기업, 대학, 연구소가 복합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 상업 등 생활권 수요를 지원하는 캠퍼스 타운으로 구성됐다. 세종 테크밸리는 지난 2015년 6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IT, BT 분야에 77개 강소기업 및 기관, 연구소 등이 유치됐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도 입지할 예정으로 관련 산업군의 지적 기반이 마련돼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공동 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교사와 지원 시설을 이용해 입주 기관간 융합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캠퍼스이며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원하게 된다. 행복청은 지난 2월 선정한 공동 캠퍼스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반영해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8월에 마치고 실시 설계에 9월부터 착수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동 캠퍼스의 부지 조성 공사와 임대형 교사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시작해 2023년 12월까지 준공된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 캠퍼스 입주대학 모집 공고를 실행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입주 희망 대학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입주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공동 캠퍼스의 운명을 맡게 될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지방행전발전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 이제 그 4-2 생활권에 본격적인 그 일자리가 들어가는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생활권별로 차례차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허허벌판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획이 거기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요. 세종시에는 이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짧게 이동하는데 타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민간 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행자 안전 위협 요금 인상, 세종 일레클 부작용. 일레클이 그 전기 자전거를 뜻해요. 세종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반납 방식인 프리플로팅이 대표적 민원 사례다. 프리플로팅은 자전거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경우 거치대가 아닌 주행 중이던 도로 한편에 주차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점유하는 식의 무차별한 주차가 잇따르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자랑하는 세종시의 정책과 역행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은 세종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울림과 달리 민간 업체가 사업권을 쥔 구조다. 수익 확대 목적에 따라 최근 이용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이용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용요금이 기존에는 이제 최초 500원
최초 5분에 500원 하고 1분 당 그다음에 추가로 1분당 100원, 100원, 100원 했는데 평균 사용 분수가 한 11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00원 정도 됐겠죠. 근데 이거를 기본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하면서 1,500원. 분당 요금은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11분 정도밖에 안 타더라도 1,500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금액이 좀 높아진 게 되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기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대여 사업을 맡기기 위해 일렉클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는 업체인 나인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반납 방식이다. 자전거 거치대에서 대여한 전기자전거 일렉클은 프리플로팅 반납 방식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경우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무차별 주차가 확산되면서 보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시범 운영 기간 프리플로팅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개선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치대에 반납할 경우 이용요금 15%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자전거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 사례 발생 시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도 두고 있다. 올바른 거치법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세종 시민들은 프리플로팅 방식을 없애고 기존 어울링 자전거처럼 대여를 한 거치대에 반납하는 방식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렉클 이용객들은 전기 자전거의 이용 요금이 갑자기 상승해 장거리 주행은 어렵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네,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들은 보면 이렇게 공공을 다루는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수익성 사업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전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가속도.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변경된 계획안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갑천 1블록 분양 시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갑천 3블록에 이어 1블록과 2블록 주택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먼저 1블록의 경우 주 출입구가 도안동로에 연접해 신설된다. 지난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1블록은 이번 변경 승인으로 후속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갑천 2블록도 민관협의체 의결사항으로 변경된 평형대 조정안이 승인됐다.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2블록 평형대는 85제곱미터 초과는 474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 480세대, 총 954세대로 조정된다. 교육시설 용지도 변경된다. 갑천 1블록과 2블록 사이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는 대전시 교육청 협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되고 이 부지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된다. 갑천 3블록과 4블록 사이 위치한 유치원은 중앙재정투자심의 승인에 따라 폐지되고 초등학교에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협의체와 협의해 변경된 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변경된 호수공원 최종안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고 호수공원을 비롯해 갑천 1블록 연내 분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대전역 인근 쪽방촌 헐고 공공임대주택 짓는다. 대전역 쪽방촌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1,400호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심 업무단지와 중심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됨에 따라 현재 대전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대전동구 등은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발표 자리에서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결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쪽방촌 재생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대전역 원도심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LH와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대전역 일대 뉴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공공주택 지구 내에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
도심 업무 단지와 컨벤션, 전시, 회의 등 중심 상업시설이 도입된다.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그 일대 명소화도 추진한다. 상권 일대를 스마트 기술로 안전거리로 재정비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 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창업지원 거점 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밀어내기, 몰아내기식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원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을 통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대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원도심, 그다음 대전역 부근, 이제 그 부분들, 혁신도시, 유치,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대전 지역 분양 돌입에 따른 그 견본주택 오픈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둔곡 서한 이다음 견본주택이 내일 오픈합니다. 유성 둔곡지구 서한 이다음이 24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22일 서한에 따르면 유성 둔곡지구 서한 이다음 분양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 내달 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번 분양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대전 지역 아파트 예비 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했다. 예비 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될 기회를 갖게 된다. 300%나 예비 당첨자가 이제 있도록 만든 것은 줍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유성 둔곡지구 서한 이다음 모델하우스는 대전 서구 탐방동 660번지에 위치, 견본주택 현장 방문 관람은 안전을 위해 인터넷 사전 방문 예약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은 유성 둔곡지구 서한 이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이거 오피스텔인데요. 이것도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안 대전 첫 상륙. 대전 최초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가 도안 신도시에 선보인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2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대전 도안 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도안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677-1 2번지 1원에 지하 5층, 지상 29층, 세계동, 전용면적 276384제곱미터, 총 392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전매 제한도 없어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오는 27일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 1인당 총 4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6일 진행되며 정당 계약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도안의 모델하우스는 유성구 장대동 267-5번지 1원에 마련된다. 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 날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